국회 선진화법 판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판례 중요해요. 그 변시 사례형 기출로도 한번 나왔고, 제가 변시 사례형 기출 통사례형으로 나온, 그러니까 해마다 변시에서 사례로 이렇게 20문제 중에 3문제를 통사례형으로 나오는데 그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중요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 사건은 그 최근에 문제도 많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법률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가볼게요. 자,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그 85조인데 국회법 85조 사건인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직권상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된 조문이에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때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먼저 용어 정리하고 같이 넘어가요. 협의는 뭐냐면 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돼. 그러니까 그 뭐 교섭단체 뭐 어제 말씀드렸죠. 교섭단체가 20인 이상 그 대표들 모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만 하면 돼. 의견 수렴 절차만.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게 뭐예요? 합의. 합의는 뭐야? 의사의 합치, 의견의 합치. 그러니까 협의는 그러니까 모아서 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고, 합의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합의는 딱 그 의견이 합치가 돼야 돼. 이게 더 요건이 엄격한 거죠.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호하고 2호의 경우에는 협의.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러니까 기간 내에, 그러니까 심사 기간을 지정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 의장은 그 기간, 그 중간 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위원회 회부하거나 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또는이죠. 또는 다른 위원회 회부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법사위원이라든지 소감 상임위원회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근데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협의만 거치고도, 그러니까 의견 수렴 절차만 거치고, 왜냐면 비상사태니까. 근데 이제 3호가 이제 법이 개정된 거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를 해야 직권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엄격해진 거죠. 그래서 법사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거의 이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데 예전에 개정 전에는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야 된다. 이때는 합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심사 기간 지정하고 나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어온 다른 위원회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직권상정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예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협의만으로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 방지법, 거기서 이제 그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합의하라고 막 이렇게 그 이제 권고를 했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끌다가 결국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직권 상정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필리버스터로 막 그 지연시키고 막 그랬던 게 이제 요 조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협의해서 이제 합의로 바꿨다는 거.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한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서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자,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 피청구인 적격이 누구예요? 국회요. 법률의 재정의 주체, 개정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들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 부적법. 왜 그래? 법률의 개정 행위의 주체가 국회니까. 그 다음에 직권상정 권한. 아까 말씀드렸죠. 직권상정 권한은 비상적, 예외적 의사 절차. 그래서 다시 국회 수장이 국회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예외적 비상적 절차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법사위라든지 상임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회법 85조 1항 각호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저걸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다 시험에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회법 85조 1항에 국회 제적용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 제적 과반수가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그 의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여기에 이제 뭐 4호쯤이나 뭐 이런 걸로 국회 제적용 과반수가 심사기간 요청을 하면은 여기에 심사 기간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거. 좀 이질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뭐 합의.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거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무슨 불완전 불충분한 게 규정된 게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걸 새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다시 1항에 제적용 과반수가 의안에 심사 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 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전혀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작위 제적 과반수의 요구에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비상입법 절차 관련하여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진적 입법부작위.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규정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적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진적 입법부작위 X. 그런데 진적 입법부작위인데 진적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인정되려면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 의무가 도출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그런 입법 의무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제적용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죠. 그래서 심사기간 지정 거부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 이게 다 이제 헌법상 의무. 그래서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래 처분에 대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피청구의 장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아주 예외적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원칙과 예외.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권한쟁의 심판 절차 계속 중 청구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 의원직 상실. 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대한 소송 수행권 및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성질상 어때요? 국회의원만 가져? 아니면 그 아들이 가지지? 국회의원만 가지. 그래서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때 그 위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위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되는 거예요. 피청구인 행자부 장관의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 심의 표결 권한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앞에서 봤었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심의하고 표결하는 그 권한이 대통령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국회 외부의 어떤 에 의해서 침해될 수는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다고 앞에서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대상 제외기관을 명시할 것인지 법률안에 심의를 하던 중에 피청구인이 누구예요? 행자부 장관이 외부에 있죠? 국회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심의를 하던 행자부 장관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자, 왜냐? 외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특히 이제 전교조 가입 현황을 예전에 한나라당 이제 조모 국회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막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전교조에서 반발이 심했었죠.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했으나 이제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그 다음에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간접 관제 결정. 그래서 가처분 했는데 일단 공개를 금지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명단을 계속 올려놓으면 그때마다 이제 이행강제금에서 돈을 이제 얼마씩 그러니까 돈으로서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뛰려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걸로 이제 못하게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리라고 권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국회의원의 무슨 심의 표결권이야 뭐야? 이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아까 자신의 어떤 권한이 침해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무슨 권한이 침해됐냐는 거야.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무슨 표현의 자유 이런 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이거는 권한쟁의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없고 이렇게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가처분 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 강제 재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어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의 권한인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적법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이 교원단체 가입해놓은 것 같은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없고, 그렇죠? 뭐 심의표결권이라든지 뭐 법률안 제출권이라든지 입법권 뭐 이런 거 상관없잖아.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막 이런 거를 막 권한쟁의로서 막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자신의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이걸 권한쟁의로 다툴 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국방부 장관의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자, 이거는 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사업은 국방에 관한 사무로서 국가사무. 자, 국가사무로 인해서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장 위험이 보기 어렵다. 그래서 위험성이 인정된다. X.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이임 사무. 기관이임 사무도 역시 국가사무예요. 에 관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인가사무는 기관이임 사무로서 역시 국가사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 자, 권리보호 이익과 관련된 건데, 자, 권한쟁의 심판도 주관적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 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해서 권한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 그 다음에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기뉴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A위원회에 사임하고 그다음 B위원회로 보임하도록 한 국회의장의 행위를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투고 있는 국회의원이 다시 A위원으로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익이 이런 경우에 있다고 본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 사보임 행위는 국회법 규정에 근거해 관행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위원회 그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판에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 최근에도 그러니까 2020년에도 그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오신환 의원을 최이백 의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보임하는 그런 게 요거는 이제 김홍신 의원 사건인데 그 판결하고 거의 유사한 판례가 다시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의 자신의 심의 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죠.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그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그 입법부의 어떤 이제 국민의 투표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기관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그 심의 표결 권한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국회의원 의안의 심의 표결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권한. 국회의원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국가기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속권의 남용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쟁의 심판 제도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극히 예외적.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 청구인의 사망과 심판 절차 종료 선언. 자, 청구인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심판 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자, 요게 이제 그 보통 이렇게 민사소송법에서 다시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청구인이 사망 또는 심판 청구를 취하 등으로 심판 절차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에 절차 관계 종료를 명백하기 위해 하는 결정으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각하 결정하고 유사하지만 청구인의 청구가 일단 적법해서 그 소송 요건을 통과했지만 이렇게 뭐 사망이라든지 뭐 청구 취하 이런 사유에 의해서 절차를 종료한다는 점, 요게 이제 각하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효과면에서는 비슷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종료를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국회의원 자결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절차가 계속 중 사망했다면 이 규정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아까 상속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절차 동안 수계될 수 없으므로 수계되는 계속 이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심판 절차 종료 선언 그거를 여기서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239조가 준용되는지 일단 준용된다.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허용 여부. 자, 여기는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40조 1항에. 근데 선생님, 소의 취하가 뭐예요? 소의 취하는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에 대해 요구한 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 하는 소송상의 의사표시예요. 자, 소를 제기했다가 철회하는 거야. 그럼 소취하는 효과. 자, 민사소송법이에요. 소송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 소송 계속이 뭐예요?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를 했는데 다시 소를 제기하면 어떡해? 그럼 이제 법원을 막 농락하는 거. 뭐 장난하나 이게. 그래서 재소의 금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걸 금지. 그래서 이것이 소의 취하에 소송사건 판결에 의하지 않고 끝나게 되는데 본안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게 되면은 원고는 장래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재소 금지. 이는 소취하로 인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 판결이 당사자의 농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의 동의나 효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239조는 권한쟁의 심판에 준용된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239조는 권한쟁의 심판에 준용되지 않는다가 아닌 거죠.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 행사 여부가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에 당한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도 국회의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심판 청구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권한쟁의 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 청구를 스스로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 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강한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를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소권의 남용. 자,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사안인지를 보면 더 빠른데
법률안 심의 표결권 의사 진행을 방해한 사람이 있어.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까지 한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뭐 투표를 방해했는데, 일단 뭐 이런 행동을 했어. 근데 자기가 심의 표결권이 방해가 된 거야. 자신이 이제 심의 표결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한 거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침해된 심의 표결권 침해 주장을 못해요? 내가 비록 이런 잘못을 의사진행 방해한 잘못이 있더라도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으면 그거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방해하고자 물리력을 행사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회 부의장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며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등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유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마다 이 사건 심판 청구 자체가 권한쟁의 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는데 그걸 주장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때는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의 표결권 침해됐다는 청구 자체가 권한쟁의 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넓게 인정하려는 어떤 취지인 거죠. 자,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봤어요.